안녕하세요, 박민수 원장입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비만은 전신성 염증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비만이나 가체중 혹은 불어난 사이 때문에 걱정인 분이라면 주의 있게 들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여러분이 살을 빼기 힘든 이유, 또 바르고 효과적으로 살을 빼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실들을 조목조목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흔히 비만을 그저 살이 좀 많이 찐 상태 정도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다시 음식 섭취를 줄여서 불어난 살을 빼면 되는 것이라고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비만이 된 후에 다시 살을 빼려고 시도하면 좀처럼 살이 빠지지 않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살이 찔 때는 너무나 쉽고 빠르게 미처 자신이 비만이 되는지 자각 못하는 사이에 살이 불어나지만, 반대로 살을 뺄 때는 힘들고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아서 속이 상하기가 십상입니다. 여러분들, 최근 만성염증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흔히 염증이라고 부르는 것과 만성염증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죠. 염증의 염이라는 한자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불, 하자가 두 번이나 겹쳐져 있지요. 이렇듯 염증은 마치 우리 몸에 큰 불이 난 것과 같은 상태를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몸 어딘가에 염증이 생겼을 때는 흔히 5가지 증상, 통증, 발적, 기능 저하, 부종, 열감이 나타납니다. 이 증상들만 보아도 왜 염증을 큰 불이 난 것이라고 하는지 알 수 있는데요. 원래 염증은 특정 조직의 손상이나 감염 때문에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생체 반응입니다. 우리 인체는 이 염증 덕분에 조직이 손상되는 것을 억제하고 감염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염증은 우리 몸에서 없어서는 안 돼 매우 중요한 신체 반응이라고 할 수 있지요. 특히 상체에 생긴 염증은 우리 몸의 면역세포에 만들어집니다.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외부의 적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일으키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방어 증상인 것입니다. 염증이 생기면서 조직의 손상이 최대한 억제되고 외부 감염체를 차단하며 파괴된 조직이나 괴사된 세포를 제거하고 손상된 조직도 재생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염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하나는 방금 설명드린 손상된 부위나 감염 부위에 적극적으로 생기는 급성 염증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염증 반응이 장기간 지속되는 만성 염증인데요. 문제는 이 만성 염증에 있습니다. 착한 염증인 급성 염증은 우리 몸이 질병과 싸울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증상인 반면, 나쁜 염증인 만성염증은 노화와 질병을 일으키는, 우리를 서서히 죽이는 주범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손상 부위나 감염 부위가 작고 일시적일 때는 급성염증으로 해결하지만, 염증 부위가 크고 만성적 감염 상태에 놓여 있을 때는 염증 반응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만성염증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만성염증의 가장 큰 문제는 염증이 혈관을 타고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신체 각 부위를 손상시킨다는 점이지요. 이런 전신염증이 세포의 노화와 변형을 일으키고 면역 반응을 지나치게 활성화해 면역계를 교란하게 되죠. 만성염증은 비만, 당뇨병 같은 대사질환부터 습진, 건성 같은 피부질환, 류마티스 관절염, 천식 같은 자가 면역 질환까지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최신 연구에 따르면 만성염증은 암의 주요 발병 원인으로까지 지목되고 있습니다. 염증 수치가 높은 사람은 염증 수치가 낮은 사람보다 암 발병 위험이 남성은 38%, 여성은 29%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로 급격히 살이 찌거나 비만이 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비만의 원인이 되는 지방 조직에 대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지방 조직이 염증 반응을 비롯한 인슐린 저항성, 동맥경화, 심지어 특정 암의 발생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또 지방세포에서 다량의 염증 물질이 만들어진다는 사실도 밝혀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최근 의학계에서는 비만을 전신성 염증을 동반하는 염증 질환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면역을 담당하는 대식세포라는 것이 존재하죠. 이 대식세포가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주요한 원인입니다. 당연히 지방조직이 증가하면 이 대식세포의 수도 함께 증가하기 때문에 염증 수치 역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지방조직의 대식세포가 증가하고 이 대식세포가 분비하는 사이토카인에 의해 염증 분비 신호가 증가하고 따라서 염증 역시 증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이어트는 단지 조금 불어난 살을 빼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다이어트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염증부터 먼저 줄여야 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굳은 결심을 하고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살을 뺍니다. 하지만 이렇게 힘들게 뺀 살을 계속 유지하기는 무척이나 힘듭니다. 흔히 살을 뺀 후 5년 이상 체중을 유지해야 다이어트에 성공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확률은 불과 10에서 40%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연구에서 보던 비만을 경험한 사람이 살을 빼서 이를 계속 유지하는 일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어찌 보면 체중을 유지하는 쪽이 오히려 특별하고 일반적이지 않는 경우라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비만 때문에 병원을 찾는 분들에게 살을 단기간에 빼고 이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무척 힘들다. 반대로 체중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만 다시 살이 찌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이는 단지 자신의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항상 조언해 드립니다. 나는 의지가 부족해서 살을 빼지 못했다 라는 생각이 비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큰 심리적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불어난 살을 다시 빼기가 무척 힘듭니다. 어렵게 살을 뺐다면 매우 강력한 의지와 노력을 기울인 결과입니다. 이런 강한 의지를 발휘해 살을 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설사 살을 뺐더라도 뺀 살을 유지하는 일 역시 무척이나 힘든 일입니다. 다시 살이 찌더라도 결코 이것이 자신의 의지가 부족해서만은 아니니 너무 자신을 자책하지는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이어트 실패, 요요 증상에 대한 자책과 후회, 걱정이 다이어트를 실패하게 만드는 주요한 원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째서 이렇게 찐 살을 빼기도 뺀 살을 계속 유지하기도 힘든 걸까요? 우선 비만이 매우 복합적인 질환이라는 사실이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표로 보시는 것처럼 비만을 유발하는 원인은 무척이나 다양합니다. 비만을 우리는 1차성 비만과 2차성 비만으로 나누는데요. 이 중 1차성 비만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1차성 비만은 에너지 섭취량이 에너지 소모량보다 많은 상태에서 체지방이 증가하면서 발생합니다. 반면 2차성 비만은 유정, 쿠싱 증후군, 다낭성 난소 증후군, 인슐린 종등과 같은 각종 내분비 질환, 약물 등에 의해 발생합니다. 2차성 비만의 경우 비만이 생긴 정확한 원인을 찾아서 이를 해결해야만 체중을 감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1차성 비만이 단지 많이 먹었어, 몸을 움직이지 않았어, 그런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과도한 음식 섭취로 인한 칼로리 과잉과 활동량 감소로 인한 에너지 소모량 부족이 나타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왜 많이 먹는지, 왜 활동량이 부족한지 그 세부적인 원인을 찾아가다 보면 매우 복잡한 원인들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화사회적 요인, 식습관, 생활습관, 연령, 인종, 유전적 요인 등 무척 다양한 원인들이 비만 유발에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살을 빼거나 뺀 살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 가운데 하나는 비만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중 가장 잘 모르고 있는 사실이 비만이 전신성 염증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원인들을 잘 통제하더라도 비만이 전신성 염증이라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이와 관련된 다이어트 대책을 세우지 못한다면 다이어트는 성공하기 힘든 것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우리 몸에 나타난 만성 염증, 만성 통증, 비만 사이에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만성 염증과 만성 통증, 비만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서로가 서로를 유발하고 또 악화시킵니다. 가령 비만이 생기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성염증, 전신염증을 유발합니다. 우리 몸의 전반적인 기능이 크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많이 먹어도 에너지가 없고 기운이 없습니다. 또 만성통증도 함께 증가하기 때문에 조금만 움직여도 간절히 쑤시고 온몸이 아파서 운동은 물론이고 간단한 일상생활도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이른바 총체적인 난간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니 마음먹고 식사량을 줄이고 하루에 한두 시간 운동을 하는 것조차 힘들어집니다. 먹어도 기운이 딸리니 계속해서 더 달고 자극적인 탄수화물 음식만 찾게 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몸의 염증 반응, 염증 수치는 높아지는 것이고요. 이렇게 온몸의 염증 수치가 높아지면 더욱더 다이어트를 하기 힘든 몸, 힘든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비만이 생겼을 때 온몸의 염증 반응이 심해지는 것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이 살아남기에 우리 뇌에 보내는 생존 신호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제 제발 그만 먹어라. 더 먹었다가는 몸이 더 망가질 것이다. 그러니 제발 먹는 것을 멈추라는 뜻에서 염증이 심해지는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을 물건을 담는 그릇이라고 한다면 이 그릇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흔히 남는 에너지는 간, 근육,
지방세포에 저장되는데 이 그릇이 용량 초과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또 많이 먹으면 더 많은 인슐린이 필요하고 체내 인슐린이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염증인자, 염증 반응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몸 여기저기 지방이 생겨서는 안 되는 장기들에까지 지방세포가 생기면 이때 해당 장기에서도 다량의 염증 물질이 발생합니다. 흔히 이를 생겨서는 안 될 곳에 지방이 낀다고 해서 이소성 지방이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린 바 있죠.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장에서 염증이 심해지는 것인데요. 만약 비만이 생기면 우리 장인은 이전 방송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렸던 장누수증후군이 함께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대부분의 비만 환자에게서 동반되는 증상이 장누수증후군입니다. 이 장누수증후군이 되면 장의 선택적 투과성 기능이 무너집니다. 원래 우리 장은 독소는 차단하고 영양소는 흡수해 에너지를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데요. 이 기능이 무너지면서 독소나 염증 물질이 체내로 스며들고 반대로 영양소는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고 몸 밖으로 빠져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음식을 더 많이 먹는데도 기운이 없고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가식을 하면서도 영양결핍이 심해지면서 더욱더 가식하고 폭식하는 식욕을 멈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염증화된 장에서는 장내 세균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원활한 신진대사를 방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무너진 장내 환경은 다시 우리 정신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데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장과 뇌, 마음은 밀접하게 이어져 있습니다. 비만과 함께 우울증이 동반되는 경우 이 장내 환경의 변화 역시 크게 일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염증은 우리 몸의 근육이 생성되거나 유지되는 것을 방해하는 원인이 되고 쌓인 지방이 쉽게 분해되지 않는 셀룰라이트로 변하게 만듭니다. 또 만성염증은 호르몬 시스템까지도 교란시키는데요. 체중 감량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인슐린 호르몬, 렙틴 호르몬, 그렐린 호르몬의 분비 체계의 교란을 가져와서 체중 감량을 힘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염증성 질환인 비만이 일으키는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다층적입니다. 그러니 만약 다이어트에 성공하기 위해 염증 줄이기, 염증 억제 방법을 함께 실천하지 않는다면 다이어트에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이어트를 시도할 때 병행해야 하는 염증 제거와 억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만성염증 예방과 개선에 위해 필요한 일반적인 실천법을 잘 따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체지방 줄이기, 몸 많이 움직이기, 먹는 양 20에서 30% 줄이기, 햇빛 쬐기, 하루에 30분 이상 반드시 쬐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세먼지나 담배 등의 각종 염증 유발 물질을 피하기. 다음 기회에 염증 제거 생활 원칙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비만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방세포와 직결되는 장의 염증을 줄이는 것, 장염증화를 억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이것을 OR 법칙으로 정리한 바 있습니다. OR 법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론 이 OR 법칙을 잘 따르려면 주치와의 협조도 무척 중요합니다. 1단계는 리무브, 제거입니다. 장내 환경을 악화시키는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고 유해균을 제거하기에 단기간에 항생제를 복용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2단계는 리플레이스, 대체입니다. 자극을 주는 음식을 없애고 소화효소제, 발효음식 등으로 식습관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3단계는 리이노큘레이터, 접종입니다. 장내 환경을 좋게 만드는 유산균, 유익균을 제공해서 장내 환경을 다시 조성하는 것입니다. 4단계는 리페어, 재생입니다. 손상된 장점막을 재생해주는 영양소들, 필수지방산, 글루타민, 아연 등의 미네랄을 공급해 손상된 장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5단계는 리밸런스, 새로운 균형입니다. 식단, 수면, 운동, 스트레스 조절 등과 관련된 전반적인 생활 습관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만약 자세에 문제가 있다면 자세 교정을 통해서 역시 바로 잡는 것입니다. 특히 연구를 통해서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된 음식 몇 가지를 소개시켜 드리면 녹색 잎채소, 올리브오일, 시금치, 블루베리, 렌티콩, 레몬, 고구마, 고춧가루, 라즈베리, 포도, 마늘, 양파, 현미 등이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식과 폭식, 그리고 빨리 먹는 속식을 막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전 방송에서 이미 이 OR 법칙과 관련된 세부 사항을 여러 번 방송해 드린 바 있으니 이전 저의 방송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조금 생소하고 복잡하지만 염증 억제와 제거를 위한 전반적인 실천이 함께 이루어질 때 비로소 좀 더 효과적이고 성공 확률이 높은 다이어트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왜 살이 잘 빠지지 않는지,
또 어렵게 뺀 체중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지 이유를 알려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비만이 염증성 질환이기 때문에 전신성 염증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려드렸습니다. 따라서 비만에 막기 위해서는 몸의 염증을 줄이고 억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 또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알게 된 사실을 바탕으로 조금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다이어트 방법에 도전한다면 조금 더 쉽게 살을 빼고 빠진 체중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시청자 여러분 가운데 불어난 살 때문에 걱정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성공적인 다이어트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 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